안녕하세요. 어제 세법 특강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결강이 많네. 오늘 평균 점수는 54점입니다. 저는 60점을 예상했는데 24개 정도, 22개 정도를 지금 맞추셨어요. 그래서 제 예상과 항상 틀려가는데 오늘은 법령이 26개, 역시 26개 나갔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6개, 실무가 8개가 나갔으니까 어쨌든 문제 기록지로 지금 난이도를 조금 조정했고요. 난이도 상급 문제는 결국은 이제 14개 정도, 그러니까 최상급이 한 14개 정도 나갔으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틀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답부터 불러봐야 되죠. 정답 보겠습니다. 1번, 5번. 1번, 5번이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2번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죠. 2번, 3번. 3번, 2번. 4번, 1번. 5번, 1번. 6번, 2번입니다. 7번, 3번. 8번, 4번. 9번, 4번. 10번, 1번. 11번, 3번. 12번, 3번. 13번, 1번. 14번, 2번. 15번, 2번. 16번, 3번. 17번, 5번. 18번, 2번. 19번, 3번. 20번, 4번. 자, 21번, 5번이에요. 22번, 3번. 23번, 4번. 24번, 1번이죠. 25번, 2번. 26번, 4번. 27번, 3번. 28번, 3번. 29번, 5번. 30번, 1번. 31번, 5번. 32번, 3번. 33번, 2번. 34번, 4번. 35번, 4번. 36번, 2번. 37번, 4번이죠. 자, 38번, 1번이죠. 39번, 5번. 40번, 2번. 다 맞으신 분. 오늘 54점이니까 22개예요. 내가 22개를 못 넘기신 분들은 틀린 부분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2주차가 나갔죠. 그럼 2주차가 나갔으니까요. 동영을 딱 놔두고 지금 순서 똑같거든요. 이거 순서 똑같으니까 2주 연타석 틀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중개사물을 내가 연타석 틀렸다. 그러면 중개사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어디가 잘못되는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평균만 넘기자. 그래서 오늘은 54점이었습니다. 평균 22개. 자,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중개법마저 속을 새기고 있으니. 보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 말고요. 내가 틀린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어디다가 답을 왜 잘못 썼는지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있잖아요. 틀리면 안 되거든요. 용어 해석이 메모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 그랬어요. 떠올리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중개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출발해야 되죠.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X 나가야 돼요. X 나가야 되고, 부동산도 틀렸어요, 이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도 틀렸죠.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나와야 돼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답 쓰시면 절대 안 되는데 1번은 아무도 안 쓰셨습니다. 좋아요.
2번 개업공사라 하면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된다 그랬죠.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 공인인증사를 말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틀린 이유가 지금은 개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개공, 공인인증사 개공, 중개인이 계시는데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자만 갖고 정의한 거예요. 틀렸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를 앞으로 놓든 뒤로 놓든 무조건 틀렸어요. 2번 지문은. 그래서 2번에 쓰신 분들은 틀리신 분들이 2번이 가장 많이 썼네. 이 지문 엄청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라 하면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 그래도 틀렸고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틀렸고 조심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소공사라 하면 말 그대로 가는 거죠.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법인인 개공에게 소속된 틀렸어요 바로. 개공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이 말이 빠져야 된다. 그럼 4번입니다. 중개 보조인이라 하면 뭐로 출발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나와야 된다. 공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소속되어 이거 단순 업무 보조가 나와야 되지 중개 업무 계약서 작성 못하죠 이거.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중개업은 세 글자다. 세 가지 요소. 다른 사람 의뢰 출발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이때 스킬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푸는 요령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푸는 요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2번 문제. 이거 판례 태도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판례 태도는 요즘 잘 안 묻는데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이게 다 맞춰버려야 돼요. 그럼 1번 지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입니다. 이거 잘 아십니다. 건물, 영업용 건물의 유무역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소개했어요. 중개 아니죠? 잘 알고 있고. 자, 아주 잘 내는 판례죠, 이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중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있다. 그래서 판례와 대체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어불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수요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그게 3번 정답이었고 4번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란 얘기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받지 않았으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고요. 5번입니다. 중개의정의상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죠? 예, 원칙이니까 맞았어요. 단 담보물권 중에 뭐만 제외? 질권 제외. 질권은 제외되죠. 이거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었어요. 가볍게 맞춰주셨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35%밖에 못 맞췄거든요. 이거 중개대상물이거든요. 특이하게 낸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어디에 이게 많이 속았을까? 4, 5번은 쓰신 분 아무도 없고 틀리신 분이 제일 많이 쓰신 분이 3번을 써버렸네?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었어요? 어떻게 4개가 나왔지? 자, 보겠습니다. 등기한 승우의 집단이 뭐예요? 임목. 이거 임목이죠? 그럼 임목이면 물 맞아요. 맞고. 자, 그 다음 광업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채굴되지 아닌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니까 안 되는 거죠. 미채굴 광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채굴하는 권리 광업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유지중 도로예정지예요. 그럼 사유지중 도로예정지. 공법상 제한이 붙었더라도 되는 거죠, 이거. 사유지인 이상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 이건 저당권과 똑같은 유력이 있잖아요. 권리 중에 안 되는 거는요. 일단 질권 안 되고 동산질권. 그 다음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실황권, 이런 디자인권 다 안 되죠. 그 다음 분묘기지권 안 되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유익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주단지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인 대토권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갱매.
돼요, 안 돼요? 에? 이거 갖고 고민했구나. 아니, 경매 자체는요, 그럼 판결을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없고. 증여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여. 주는 것 자체죠? 중개할 수 없어요. 상속. 근데 경매는 왜 고민하십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경매는 법정에서 물건 자체를 팔아치우는 절차 자체를 얘기하죠. 이게 경매 아니에요.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낙찰받아주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분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경매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잖아요. 상속, 판결, 경매 다 중개할 수 없죠.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능 사유 아닙니까? 맞죠? 그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깜짝 놀랐네.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릴 줄은. 경매 때문에 고민하였는데, 근데 경매 개시결정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경매 등기가 된 아파트 돼요,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죠. 경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상속 똑같이 안 되는 거고, 상속된 토지는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시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 2번이었어요. 아닌 것도 3개, 해당하는 것도 3개. 3개였습니다. 그래서 기어, 디귿, 리을 이게 3개였어요. 다시는 틀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틀린 것을 그랬어요.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죠. 문제 기록지가 오늘 길었죠. 센스 있게 1번에 답을 많이 쳐야지. 자, 그럼 틀린 것은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임의기관이다, 필수기관이다? 임의기관이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이거. 이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1번을 못 봤으면 이 문제 엄청 어려웠지. 답이 없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라고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꿨다고 그랬죠, 이거. 원래 둔다였었는데. 그래서 임의기관입니다. 그래 이게 틀렸고, 위원장 국토부 1차관이 하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추하는 거죠. 예, 맞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합니다. 긴급사유가 없는 한 언제까지?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줘야 되고, 7일 기억했고, 인자야, 전등, 소등,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척사유에 걸려 있다. 그럼 저 위원 빼주세요. 하고 기피 신청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심의원의 의결로서 이걸 결정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 무조건 포함이고요. 7명, 11명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로 기억했어요. 임기는 몇 년? 2년.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누가 대신한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렇게 이제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재척사유에 걸린다. 스스로 회피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회피하지 않았다. 국장이 해촉할 수 있고요.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면 이 지문 OX? X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5번 문제로 가십니다. 이제 개설 등록으로 넘어왔어요. 개설 등록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갑군에 등록을 한 자가 을군에 다시 등록을 했어요. 이중록이죠. 등록이 취소된다.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취소된다란 말이 뜨면 이게 필취인지 임취인지 따져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이중 등록이니 필취. 등록이 취소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 했으니까 1번 바로 정답이네요. and 1-1이에요. 1-1입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이었고, 2번입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사본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우리 자격증사본 이거 첨부하지 않죠?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근데 자격증사본을 내는 경우가 지정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때 낸다고 그랬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할 때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첨부하지 않는다. 직접 확인 들어가고요. 3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이 지문을 넣을까 뺄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공사. 그러면 개인인 개공의 소공이죠. 그럼 직원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정지를 개공이 받은 거예요. 그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개공의 업무정지 기한에는 등록할 수 없다. OX. X죠, 이거. 임원인 자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정지기간 중 결격이죠. 근데 직원인 자는 결격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뭐 이 정도까지는 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걸 뺄까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는데, 그래서 그 임원 사원으로서 법인이 업무직이 먹었다. 그럼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 요걸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문을 살렸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4번입니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내 등록증 교부 봤어요, 이거? 이 정도까지 내면 죽었죠, 이거. 등록을 통지하는 거지 7일 내 등록증 교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렸어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걸 틀리게 낸다면 10일로 바꿔낼 거예요. 그럼 10일로 바꿔내면 금방 틀렸다는 거 아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짭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7일로 살리고 등록증 교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 교부는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사항이 나오고 등록증 교부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5번 문제죠. 틀리신 분이 역시 4번에 많이 속으셨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속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있잖아요. 이런 식의 지문 잘 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그럼 이때는 대여죠, 이거. 대여니까 업무징 처분이 아니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요. 취소해야 된다. and 1-1이에요. 그래서 필취 사유에다 되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 잘 내요.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등록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오늘은 연습했습니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요. 여권용 사진 내왔네요. 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 안 낸다는 거 했죠. 이렇게 되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일지라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다음에 외국인만 결격 미 해당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력하자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등록 통지를 진례하는 거지 등록증 교부를 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등록 절차는 잘 안 물어보는데 역시 잘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이중소 금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결격사유 역시 많이 맞춰주셨어요.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박스형인데 틀린 것 찾아라 꼭 낸다 그랬죠. 거꾸로 쓰지 말자. 그럼 비특정 후견입니다. 얘는 결격이 아니죠. 틀렸고. 다음에 니은 집은 알아보셨어요? 폐업기간이 1년인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 이중사무소를 뒀던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이게 그러면 그로부터 2년간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제한된다.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등록 개공이 만약에 폐업 전에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3년에서 폐업기간 빼주게 돼 있죠. 그럼 폐업기간이 1년이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중사무소를 뒀대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임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3년 지나면 못 때리지만 1년만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등록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는 원칙이 3년이겠지만 3년에서 지금 요 폐업기간 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빼준다. 그러면 2년간만 결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2년간 객사해야 한다. 알아두셔야 되고 3번 지문, 기획지문 기억했죠? 우리 사망해산 기준미달 이거 나오면 꼭 기억하고 있자고 그랬어요. 기준미달로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결격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해도 결격이 아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좀 더 더한다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이로 인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요 결격 사유 기간 중 결격이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하면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다. 한 번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순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든 안 내든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맞았고요. 자, 선고유예 받은 자요. 이거 알아봤어야 되죠. 피특정 의견인 선고유예 아주 잘못습니다. 그럼 선고유예는 받은 자는 격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부정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선고유예 받은 자는 중개부정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자가 격격이죠. 그러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격격이죠.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걸 하겠으니까 박스형은 답치기 전에 확인한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어요. 자, 3번 쓰신 분이 얼마나 있나? 3번 쓰신 분이 15%나 3번을 쓰셨어요, 지금. 옳은 거 골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7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갑군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인계사인 개공 A와 중개법인 B였어요. 지금 갑군에 A와 B가 있는데 이 B는 법인이었죠, 지금. 중개법인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1번 A와 B는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주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공동 사용의 경우에다 OX, X. 건물주가 아니죠. 이게 다른 개공이죠. 그래서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 사용 신고 제도가 있다 없다. 이런 제도는 없다.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사용 신고 제도는 없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두 가지만 딱 주의하자고 그랬죠. 공동사용 제도는 먼저 첫 번째 이거 공동사용할 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자, 2번입니다. B가 을군에 B가 을군에 분삼 설치하는 경우 을군 군수에게 분삼 설치 신고한다. OX X. 전형적인 지분.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군. 갑군 군수한테 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을군에는 들 수 있죠. 근데 갑군에는 분삼 들 수 없다. 이게.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다음 3번입니다. B가 분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여 분삼 설치 신고 시에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비법인이에요. 분삼 설치합니다. 그럼 보증 추가 설정해야 되죠. 얼마 이상? 2억 이상. 이때 분삼 설치 신고할 때 보증서 사본 내야 안 내요? 내잖아요, 이거는. 분삼 설치할 때는. 맞았죠? 예, 그래서 3번 질문 정답이 된 거예요. 맞았습니다. 근데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증서 사본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그랬죠. 근데 분삼 설치 신고할 때는 이거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냅니다.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요 안 내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내야지. 맞습니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안 내는 거죠. 자격증 사본 안 낸다.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되죠. 이거. 다음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도 내야 되죠. 그죠? 갑자기 머리가 텅 비었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4번입니다. A가 중개사무소를 병군으로 옮겼어요. 그럼 A는 공인인상 개공이었죠. 그럼 이분이 병군으로 사무소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군 군수한테 해야 되죠. 갑군이 아니에요. 병군에 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이제 신고할 때는 등사를 첨부하라고 그랬죠.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첨부해요. 자, 5번 갑니다. B가 정군에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럼 자, 요 B가 지금 정군에다가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럼 갑군 군수는 B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 OX, X. 갑군 군수가 하는 거 맞죠? 여기 주된 사무소가 지금 갑군에 있으니까 B가 만약에 정군에다가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죠.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시 중개소문 설치. 이거 임취사유죠. 아주 잘 냅니다, 이거. 처분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하고 중개사무소 이전,
공동사용 이걸 엮어서 종합문제 형식으로 하나로 그냥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가볼까요? 사무소 명칭 게시 요거를 이제 한 문제로 나갔는데 올해 지금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사무소 명칭하고 게시를. 자, 그러면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1번입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 이거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요? 지금 자격증 원본 맞았고 게시도 맞았죠? 주어가 틀렸죠? 개공은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이거 틀린 지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 지문은 시험은 이렇게 내지를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낸다면 이걸 4번으로 내줄 거예요. 알아보게. 아셨죠? 그래서 이건 주어가 틀렸습니다. 지금 주어가 개공이 게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지 소공이 그의 자격증 원본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공의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돼요? 소공이 해야지. 게시는 개공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2번 지문도 아주 제가 즐겨 쓴 지문. 지금 사무소 명칭이 나오면 공인인증서 사무소 부동산 중개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성명이 나오면 안 된다. 그죠? 5개 광고물 나왔을 때 바로 성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지급에 대한 개공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틀렸어요, 이거.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 설치했을 때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렸고 다음 이제 3번 지문이에요. 중개사무소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알고 있고 틀렸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연습하기 이건 절대 틀릴 일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법 제7조 38호 부칙제육조 제2항 개공 중개인이라는 거 알죠? 이분이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잖아요. 쓰면은 이거 사칭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명칭 위반이에요. 백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4번 맞았어요. 정답이었고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철거명령 나왔다. 그러면 등록관청 체크하라고 그랬죠? 등록관청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하지 아니한 개공에 대해서는 이행강직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가 이행강직은 엄청 익숙해졌거든요. 그럼 이행강직은 우리 공유서법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지 이행강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엄청 틀려주셨거든요. 지금 65%가 틀렸는데 답을 몇 번 했었을까? 1번에 썼구나. 좋습니다. 1번에 쓰신 분은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낼 일은 없으니까 좋아요. 이게. 그래서 대세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시가 나오면 반드시 원본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등자 보수사 꼭 기억해 두시고 실무기후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죠. 실무기후 수료증 게시사항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사업자 등록증 이거 온 다음에 한 번도 지금 안 물어봤다 하겠습니다. 게시를.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9번 문제로 가요. 괄호형 문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맞추더라고요. 괄호형 문제는. 거의 안 틀려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니까 끝났거든요. 그럼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기본 모니터링 결과는 며칠? 30일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제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은 요구받은 조사 및 추측 결과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0일이죠 이거. 조사 및 추측 결과 10일. 누구한테 통보해야 돼요? 국장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쉽게 맞춰줬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 15일이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숫자가 30, 15, 10으로 기억하시고 신고센터는 숫자가 10, 10으로 간다고 그랬죠? 신고센터. 그래서 조사 및 주최 결과는 역시 10일이었고 그다음에 매월 신고 접수된 사항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 줘야 되죠? 매월 10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표시 광고를 이걸로 대신했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로 합니다. 오늘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많이 틀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틀릴지는 몰랐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 법인인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이 뭐예요?
거래정보사업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법인인 개공 거래정보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시면서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으로 바꿔내면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이 뭐냐? 여러분들 네이버 많이 보시죠? 특정 사이트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네이버에 부동산 정보 제공하고 있죠? 그게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아니에요? 그럼 우리 법인인 경우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개공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내가 플랫폼 운영할게. 이거 안 돼요. 법인인 개공. 그래갖고 이 문제 무지하게 틀릴 거다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틀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은 할 수 없어요. 맞았어요.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했다면 이제 답이 없지. 이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어려웠어요. 시험에 진짜 이렇게 내면 죽었어,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1번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2번. 개공은 경매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매대상 부동산에 입찰 신청 내리하고자 한 때에도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지문.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공매. 공매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죠. 한국자산관리공사니까. 그래도 2번에 쓰신 분이 지금 가장 많이 썼죠. 예, 2번에 틀린 답을 2번에 쓰신 분이 가장 많아요, 지금. 그래서 답이 쓸 게 없어서 2번 쓰신 분은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답 쓸 게 없으니 그냥 에라 모르겠다 2번 쓴다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이거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매대상 부동산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공매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그냥 할 수 있어요. 다만 중개인은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요. 알아보시라고 일부러 경매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매대상 이렇게 낸 거예요. 원래는 제가요 이렇게 낸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 이렇게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못 알아볼까 봐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답 쓰면 안 됩니다. 그럼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 이 표현 알아두시라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 이자가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 중개인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 중개인이죠. 이분이. 중개인은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상담 영위할 수 없어 있어요? 있죠. 경업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죠. 틀렸고. 그럼 모든 개공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번 갑니다. 중개법인은 한국토지투자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택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토지 분양 대행은 못하죠, 이거? 토지 분양 대행은 불가. 그래서 이건 못합니다. 그럼 4번에 쓰신 분 있나? 4번에 쓰신 분. 안 됩니다. 4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답을. 다음 5번 갑니다. 법인인 개공이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건 취소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죠. 겸업 제한. 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던 거 인정합니다. 이거. 그래서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거 분명히 못 알아볼 거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풀어쓰는 문제 이용으로 오늘은 겸업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업 문제가 이제 1주차에는 우리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고, 2주차에는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 이용을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해요. 풀어쓰는 거를.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생 개공 A는 중개보조원 갑을 고용하였다. 공사운영상 옳은 것 그랬는데, 자, 우리 보조원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어요. A는 갑을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전점수 신고 포함해야 한다. OX, X.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이고 종료 신고가 10일 내에 하는 거죠? 물론 이거 고용 신고는 전점수로 할 수 있죠. 자, 2번 갑니다. A는 자신과 수공사를 합한 수에 3배를 초과하여 보조원 고용할 수 없다. 3배가 아니고 5배. 5배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조원수 초과 고용하게 되면 필, 취에
1-1. 되게 쓰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갑니다. 갑이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보조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A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았죠. 이게 갑이요. 보조원이죠, 지금. 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 않았다.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잖아요? 이때 개공, 보조원 무조건 맞는 거고요. 개공도 500과라고 그랬죠? 근데 개공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맞아요.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하면 안 맞습니다. 근데 A는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맞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 4번 지문이에요. 아니, 쓸 게 없는데 지금. 갑의 공사법 위반으로 인해 A가 양벌 규정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돼 등록 취소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 나왔는데 등록 취소가 나왔다. 이건 틀렸다고 그랬죠, 이거. 지문이. 그래서 4번 지문 틀렸고 4번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답을. 4번은 쓰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5번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번 지문. A는 갑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한 때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면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해도 손배 책임은 못 면해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이게 무과실 책임이니까 못 면합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다. 틀렸어요.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그래서 역시 5번 지문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신 분은 내가 어디서 잘못 생각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5번 지문에 답 쓰신 분은 용서가 됩니다. 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 벌금은 면하죠. 그죠? 근데 손배 책임은 못 면한다. 한 번만 체크되세요.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5번에 쓰신 분은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로 합니다. 인장 등록. 2번을 쉬었기 때문에 우리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럼 인장은요, 반드시 개인이냐 법인이냐 구분하세요. 개인이 등록할 인장과 법인이 등록할 인장이 서로 틀리고요. 또 등록 방법도 둘이 틀려요. 이게. 그럼 지금 옳은 것 그랬는데 법인이 아닌 개공이 등록할 인장은 성명 플러스 73이죠. 그럼 일단 틀렸어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이 된다. 그래 일단 틀렸고 2번입니다.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OX, X.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이유가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다. 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거고 3번입니다. 소공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 시험까지 등록관청, 전자문서 등록 포함이고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소공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 시험까지 등록해야 한다. 맞죠? 인장 등록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자문서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바로 나갔어야 되고 4번 등록 인장을 변경했거든요. 변경록 며칠 내야 한다? 7일 알아봤고 5번 지문이에요. 분삼 사용할 인장의 등록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중요 지문이 뭐냐?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더 비튼다. 그러면 인장 등록 신고서를 낼 때 공인인증 개공이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를 낼 때 이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낼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인장 거의 안 틀려요.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12번 3번 정답이었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예요. 휴표 문제. 역시 출제가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정답 배치 바로 1번에 했거든요, 지금. 근데 1번을 왜 통과하셨을까? 중개사무소에 개설 놓고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럼 휴업신고 미리 해야 되죠? 맞잖아, 이거. 뭐가 이상했을까? 1번 바로 합치고 넘어가 버렸어야지. 그죠?
예, 1번 정답이었습니다. 1번 정답이었고. 그럼 2번. 이거는 뭐 여기에 답 쓰신 분 없는데 전자문서 신고 엄청 잘 묻거든요.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기간 변경과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되죠? 예, 그래서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 3번. 자, 이제 함정 들어왔네요. 개공이 폐업을 한 경우는 칠레 등록과적 등록 반납해야 된다. 이거 폐업할 때 등록증 첨부해 미리 신고하고 폐업하는 거지. 폐업한 다음에 7일내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3번이 함정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개공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등록증 미리 첨부하는 거죠.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폐업하는 거예요. 7일 내 등록증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3번님은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13번이죠, 이거. 아니나 다를까? 함정에 빠지셨네요. 1번을 통과하고 함정에 빠지셨어요. 이게. 좋습니다. 다시는 속지 마시고요. 이게. 4번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내진 않아요. 이렇게 내면 죽었어요, 이거.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되어보면요. 폐업 신고를 이거 사전 신고 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한번 되어놓으면 이게. 자, 그럼 4번 갑니다. 폐업 신고한 자는 10일 내 그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한다.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죠? 지첩 철거한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했거나 폐업했거나 등록 취소하면 지첩 철거하는 거고요. 5번입니다. 이거 제재 꼭 기억해야 돼요. 휴폐업은 제재도 잘 묻는데 지금 휴폐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맞죠? 신고 위반이니까. 근데 계속하여 6개월 초과 위협을 풀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임취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더 비틀었지 지금.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했거든요. 이거 뭐예요?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이건 백과가 아니죠. 3-3이에요. 3-3.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틀지는 않을 것 같은데 6월 초과하여 무단 위협은 임취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3-3으로 가요. 무등록 중개배 이거.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해버리면. 됐죠? 여기까지.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